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2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총지배인 할 때는 금요일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미준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금요일을 항상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송 진행하는 게 재미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붓다 보니까요.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이 찾아오면 기분이 너무나 좋아지더라고요.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신 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내용 전달해드리기 전에요. 소중한 구독자 한 분께서 남겨주신 짧은 댓글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김영환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멤버십 가입을 했는데요. 팬딩에서 영상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그리고 회원이 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라고 짧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미존에 가입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한동안 미존 멤버십에 대해서 홍보 말씀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미존 올인원 멤버십이라는 유료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하루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개 정도의 컨텐츠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제가 일주일 전에 포스트의 개수가 2000개를 넘겼다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96개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가 업로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미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어떤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시리즈라는 탭이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가장 먼저 떴다 오미즈는요. 제가 주로 이제 뉴스 컨텐츠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미준 방송에 의존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 뉴스가 보도된 다음에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이후에 뉴스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떴다 오미즈 코너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굉장히 중요한 미국 주식 뉴스를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는 코너인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각종 영상을 자막 작업하고 번역 작업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번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제 와이프가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월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가끔씩은 기업의 CEO들이 등장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젠순왕이요. 엔비디아 GPU는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이라는 코너입니다. 이거는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미존 방송을 통해서는 자주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20일 날 AMD와 인텔, CPU의 강자는 누구일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자, 보시면요. 이 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쭉 내려가 보죠. A4 용지로 아무리 못해도 한 10장 이상 되는 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제한된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미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다. 따라서 이렇게 분석 기사는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찬찬히 시간을 두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가 제공된다.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증시 전망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미국 증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런지 각 기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존 포트폴리오 공유인데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매매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저의 수익률 현황 그리고 투자 종목 현황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월 달에 들어서 아직까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안 했네요.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닝 시즌 온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3달에 한 번씩 미국의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주요 기업들의 어닝 실적, 어닝 보고서,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닝콜의 스크립트까지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미주음만이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머니 포트폴리오는요, 3달에 한 번씩 13F 파일이라는 파일이 공개가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머니라고 부르는 헤지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3개월에 한 번씩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미주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시킹 알파 앤 엑스트라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유료 멤버들이 볼 수 있는 특별한 컨텐츠를요, 제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여러분들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알파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 달에 2종목을 이제 시킹 알파의 퀀트 시스템이 추천해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한 반달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유용한 프로그램이 미주은의 올인원 멤버십이다, 이렇게 좀 홍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댓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란에 제가 가입 링크를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미주은 올인원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대체적으로 푸른색이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 2개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애플이고요. 무려 4.09%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요, 어제 미국의 법무부가 애플을 고소했거든요. 독점 규제 때문이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CN은요, SN2라는 기업인데 어제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보고가 되면서 주가가 9.3%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대부분의 종목은요, 떨어져도 굉장히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면 올라간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은 마켓폭이 넓어지는 모습을 지켜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면요, 다우존스는 0.6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S&P 500이 플러스 0.32, 나스닥이 0.20% 올라가면서 3대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상승폭이 가장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가장 위에 RDDT라는 주식이 등장을 하죠. 바로 어제 상장한 레딧입니다. 레딧이 어제 IPO를 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48.35%나 폭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IPO 할 때마다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암홀딩즈도 그렇죠. 따라서 상장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템이고요. 16.58%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잖아요. 가이던스도 훌륭하고 따라서 14%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번째로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8.38, 브로드컴 플러스 5.64, 벌팁 홀딩스 플러스 5.49, 코헤런트 플러스 5.38, 오픈도어 플러스 5.03, LITE 로멘텀 홀딩스 플러스 3.59,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러스 3.41, 차지포인트 플러스 3.28, 블록 플러스 3.18,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플러스 2.95%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보이는 가운데 주가가 하락한 성장주의 이름입니다. 사운드 하운드 AI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잃고 있습니다. 15.76%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모멘텀이 전환이 되면요, 다시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사운드 하운드 AI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 같은 경우는 10.26% 떨어졌고요. 리오토가 7.4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리오토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조금 있다가 테슬라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5.11, 애플이 마이너스 4.09,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2.85, 시리미티드 마이너스 2.57,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2.33, 비트코인이 2.15% 떨어지면서 65,860을 기록하고 있고요.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2.14, 니오 마이너스 1.96, SQM 마이너스 1.94,
ST마이크로 마이너스 1.92% 보여주면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3의 성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죠. SMCI가 8.38%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플러스 3.41, 블록 플러스 3.18, 우버 플러스 2.05, TSMC 플러스 1.97, 엔비디아 플러스 1.1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7, CRM 플러스 0.75, 아마존 횡보했습니다. 0.00이고요. 인피니온 마이너스 0.26, 팔란티어 마이너스 0.33, 익스피디아 마이너스 1.24, 비트코인은 현재 65,920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1.6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는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기분 좋은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1.62%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 상승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죠. 따라서 오늘 기사를 통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초반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고려하면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따라서 중국발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후에 투자자들이 수요에 대한 더 많은 악재를 고려하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전기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 주가는 이른 오후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에 177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결국은 1.6% 하락한 172.83%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 영향이 굉장히 컸겠죠. 물론 최근에 좋은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모델 Y의 가격을 여기저기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네, 드디어 수요가 올라가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는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리오토라고 합니다. 목요일 오전 리오토는요, 주문 감소를 이유로 1분기 판매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리오토는 이제 올해 첫 3개월 동안 1분기에 7만 6천 대에서 7만 8천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업데이트 했는데요. 문제는 이전에 전망치는 10만 대에서 10만 3천 대였습니다. 그 얘기는요, 갑자기 1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무려 24% 이상이나 하향 조정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상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2월 26일 날 보유하고 있었던 리오토의 모든 주식을 정리하면서 미존 멤버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리오토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오늘 어닝을 발표한 리오토의 주가가 18% 이상 급등하고 매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오토 역시 1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성장률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다소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여력과 리스크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오늘 폭등을 기회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따라서 이미 2월 초부터 2월 중순부터 리오토가 점점 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갑자기 중국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느낌이 날 때, 이러한 신호가 잡혔을 때 주식을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의 방법이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어제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신차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요, 2023년에 600만 대의 순수 배터리 전기차를 포함해서 약 2,5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1년에 보통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차량의 개수가요, 1억 대, 많아야 1억 대고 1억 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전 세계 판매량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했다, 엄청난 수치거든요. 따라서 중국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특히 테슬라는요, 2023년 전체 매출의 약 22%를 중국에서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거는요,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주식에서 중국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따라서 리오토라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최고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이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던 리오토마저 드디어 가이던스를 조정한다. 굉장히 큰 폭으로 24%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따라서 엄청나게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리오토의 이번 업데이트는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다. 그 전에도 신호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에 상장된 리오토의 미국 예탁증권, 우리가 ADR이라고 부르는 거죠. TSMC 그리고 리오토 같은 경우는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뒤에 ADR이 붙습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의 예탁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주가가 목요일 7.48%나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1.6% 빠졌으니까 양호한 편이었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이미 급락했다는 사실은요, 리의 소식에 대한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어제 엄청나게 커다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2%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요, 이미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참고로 목요일까지 테슬라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월가에서는요, 테슬라가 1분기에 약 47만 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추정치는요, 43만 5천 대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47만 대는 어렵다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몇 달 전만 해도, 단 몇 달 전만 해도 이 수치는요, 모두 3만 대 정도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예상치가 둔화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피에르 페나구가 나오는데요. 자, 피에르 페나구 같은 경우는 목요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2024년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는 1분기 인도량이요, 42만 대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47만 대도 안 되고 43만 5천 대도 안 되고요. 아마 42만 대에 그칠 것이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예상하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후반부터는요, 인도량 증가 그리고 이익률, 마진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페라구는요, 테슬라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무려 280달러로 잡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FRA의 애널리스트 가렌 넬슨이 등장하는데요. 테슬라 주식을 매수로 평가했지만 목요일에 목표 주가를 235달러로 40달러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반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회사를 다루는 애널리스트의 35%가 주식을 매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S&P 500 주식의 평균적인 매수 평가 비율은요, 55%거든요. 따라서 미국의 500대 기업의 평균에 비해서 지금 테슬라의 애널리스트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는요, 주당 205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긍정적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밑에 있는 매출의 성장률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테슬라를 우리가 테크 기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테크의 기술이요, 자동차라는 임의 소비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임의 소비재라는 것은 경기를 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1년 성장률은요,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순환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테슬라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조만간 다시 반등이 가능하다. 영원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 바닥이 얼마나 오래될지, 지금은 플러스 9%, 플러스 3%까지 왔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바닥이 언젠지 예측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 이건 매크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정말로 상승하는구나, 이런 것이 확신이 들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바닥을 알 수가 없고요. 또 바닥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악재가 넘쳐나거든요. 제가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새로운 상품이 없습니다. 모델 3, 모델 Y에 이은 히트작이 필요하다. 이게 나올 때까지는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쟁의 과열인데요. 특히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들 기업들은요, 하루다 멀다 하고 새로운 상품을 지금 시장에 출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가격도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죠. 따라서 퀄리티도 좋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전기 자동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히트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쟁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리 어댑터 시장의 고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테슬라는 정말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기업이죠.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아예 혁신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혁신이 등장할 때 환호하는 집단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얼리 어댑터는 대중이 아닙니다.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충전 인프라, 그리고 저가형 자동차가 절실하다. 자,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일반 대중,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이 드디어 테슬라를 살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마련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약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좀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넘쳐납니다. 그만큼 예전에는요, 이건 내연기관 차도 아니고 아니면 전기차도 아니고 좀 애매해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게 하이브리드인데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거 생각보다 전기차의 시대가 좀 한참 있다 올 것 같다. 그래서 섣불리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기차는요,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다섯 번째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2024년부터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악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밸류에이션이 문제인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기대치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따라서 포워드 PER이 무려 76배고요. 포워드 PEG 같은 경우는 3.67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다. 따라서 주가가 치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6가지의 테슬라 악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오후 5시쯤에요.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체어맨, 회장님이죠. 마이클 세일러가요, 5,000주를 팔았다. 자기 회사의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왜 이렇게 주식을 파냐, 이러한 질문을 미중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하나를요, 오늘 작성해 봤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만든 기사고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왜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파는 걸까?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직접 작성해 봤고요. 자,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요, 3월 21일 목요일 개장 후에 SEC 제출 서류에서 약 73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5,000주를 매각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가 뭐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내부자 매매 현황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드 프로파일을 보시면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죠. 바로 마이클 세일러고요.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언제 팔았는지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요, 매일 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굉장히 좀 하루하루가 멀다. 이게 지금 이 2달, 3달 만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매도한 것이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4년 1월 3일 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뭐였냐면요, 마이클 세일러가 31만 5천 주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처분 준비를 완료했다. 지금부터 팔 거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요, 앞으로 몇 달 동안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1월 3일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요, 매각 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매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사를 가지고 회사에도 지금 비트코인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개인적인 계좌에서도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는 11월 실적 발표에서요, 2014년에 40만 주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부여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이요, 4월 달에 만료될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옵션을 4월 달까지 행사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가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마이클 세일러 입장에서는 4월 전에 이 옵션을 다 팔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요, 마이클 세일러는 31만 5천 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요청에 따라 거의 10년 동안 회사는 저에게 단 1달러의 급여만 지급을 해왔다. 따라서 월급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현금 보너스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따라서 보너스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받는 것은 옵션이다. 그리고 이번에 옵션을 행사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재정적 의무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계정을 위한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 비트코인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고요. 이번에 옵션을 팔아서 비트코인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출된 거래 계획에 따르면요, 1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일당, 따라서 매일매일 증시가 열릴 때마다 5천 주씩 팔 거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거거든요. 마이클 셀러는 2012년 이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단 한 번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판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4월 25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마이클 셀러가 5천 주씩 매일매일 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며 이번 매각 이후에도 회사 지분은 매우 중요하게 유지될 것이다. 완전히 팔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일러가 11월 회사 통화에서, 따라서 지난 어닝 보고에서 이러한 정보를 투자자들한테 이미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뉴스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5천 주 팔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요, 원래 팔 거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2주 전 정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저 역시도 매수를 했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멘텀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해도 혼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모멘텀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완전히 100%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역시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요,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요, 빠져나와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언제 분위기가 바뀔지 모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S&P 500을 계속 매수하라. 소시에테 제네럴이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연말 목표를 5,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떠한 투자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럴의 전략가들은요, S&P 500 지수가 2024년 3월 1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연말 목표치를요, 원래 4,750을 주고 있었는데 무려 5,5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부터도 5%가 넘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마켓와치가 추적하고 있는 월가의 대형은행 중에 가장 낙관적인 목표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공유해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치는요, 이미 5,6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높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소시에테 제네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매니시 카프라, 그리고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 찰스트 부하 세존이 나오는데요, 두 명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메트로 테마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률 기회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과거 한 1년 반 동안 미국 증시가 정신없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의 멋진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앞으로도 뭐 30%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크로 경제가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달릴 수 있다. 지금도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승 전망에는 여러 가지 논리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2022년 11월부터 소시에테 제네랄이 산업재에 대해서 강세를 예상하게 만든 리시어링 붐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리시어링은 뭐냐면요. 각국에 흩어져 있던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미국 내에서 일어나면서 경제가 붐을 일으킨다. 이러한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또 한 차례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스펜딩, 지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광고 기업들이 굉장히 좋겠죠.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요.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2023년 6월부터 강세를 전망하게 된 나스닥 100의 인공지능 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붐이 끝날 줄을 모르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AI 주식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당분간 끝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신용 조건과 대출 기준이 개선되면서 소시에테 제네랄이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금융 섹터를 업그레이드했다. 따라서 금융 섹터가 조금 불안했는데 이쪽도 지금 신용 조건 그리고 대출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카브라와 드 부아종은요. 시장의 낙관론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뜨거운 분위기는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어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S&P 500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닝과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전략가들은요. S&P 500 지수가 2024년 상반기에 두 가지의 수익 사이클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스닥 100의 성장주가 주도하고 있고요. 1년간 이익이 무려 25% 급등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성장주를 제외한 S&P 500 주식이 이익이 지금 7% 감소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빨간색을 보시면 무섭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나스닥 100이고요. 나스닥 100 안에 있는 성장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 S&P 500에서 성장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요. 오히려 어닝이 마이너스 7%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어떤 투자자들은 부를 창출하고 있고요. 어떤 투자자들은 돈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시에테 제네랄의 전략가들은요. 미국의 거시적인 전망을 고려할 때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 EPS의 성장률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원래는요. 올해는 5% 정도 그리고 내년에 15%나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좀 앞당겼죠. 따라서 올해도 12%나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1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2024년에 평균적인 EPS가 지금 243까지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270달러까지 예상한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악재도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지금 2023년 10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무려 30%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가요.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투자자들은요. 6월부터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요. 올해까지의 상승률인 10%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1월부터 지금 3월 중순에 불과한데 10% 가까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거나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둔화될 때까지는요. 시장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 한 주식은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둔화되지 않는
않는 한 미국 증시는 계속 달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카브라 그리고 드 보이조는요, 주식 전망에 대한 몇 가지 하방 리스크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으로 다시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S&P 500이 4,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매 유가가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급등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유일한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상승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투자를 안 해서 나중에 올라가면 배가 아픈 경우죠. 자, 어떤 경우냐면요, 나스닥 100의 주당 순이익이요, TMT 버블 당시, 지금 닷컴 버블 얘기하는 거죠. 기술주처럼 활기를 띠게 되면요, S&P 500이 5,500이 아니라 6,25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승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전망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금리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주식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 그러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빼기 지금 채권의 금리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미국의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주식 투자하는 거랑 채권 투자하는 거랑 차이가 나는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가, 이걸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거든요. ERP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이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적인 에버리지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 수치를 보시면 4%가 넘어가는데요. 현재 수치는 3.13, 3.4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해도 채권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러한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막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이번에는 펀드 스트랏의 톰리 의견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전문가는요, 바로 톰리입니다. 따라서 톰리의 의견은요, 우리가 쉽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는 어렵죠. 자, 과연 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사에 따르면요, 2024년 소형주가 모여있는 벤치마크 러셀 2000이요, 50% 급등할 것이다. 엄청난 전망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어떤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요일 러셀 2000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한 거는요, 소형주에게 큰 한 해를 예고하는 신호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톰리가 이야기합니다. 펀드 스트랫에서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를 맡고 있는 톰리는요, 월가의 환경이 소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입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CEO들이 자신감을 갖고 M&A라든지 IPO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좀 리세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CEO들이 대대로 지출을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M&A라든지 아니면 IPO도 굉장히 부진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IPO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기업들이 드디어 지출을 늘리고 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투자자들이 다른 섹터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요, 그동안은 매그니피센트 7만 보고 있었죠. 엔비디아만 보고 있었죠. 그리고 AI만 보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조금씩 바뀔 것이다. 왜냐면요, 웬만한 종목은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요, 이제는 슬슬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러셀 2000에 들어가 있는 소형주를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올해 러셀 지수가 50%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극적인 상승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요, 수요일 날 지금 러셀 2000이 2074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2074에서 30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시장에서 소형주는요, 오랫동안 대형주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랠리에서 2023년을 얘기하는 거죠. 대형주가 시장 상승을 도모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은 30.5%나 올라간 반면 러셀 2000은요 16.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장기적인 저조한 성과는 반전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톱니는요,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인 기준으로 1999년 그룹이 장기간 초기 성과를 거두기 전에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999년은 뭐냐면 닷컴 버블이 꺼지기 이전이죠. 자, 이때도요, 대형주는 굉장하게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었고요. 왜냐하면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상승장이 오랫동안 지속됐잖아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주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동안 소형주들은 굉장히 초라한 실적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1999년처럼 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톱니는 소형주에 대한 낙관적인 이유로서 인수합병의 잠재적인 증가, 그리고 최근에 생명공학의 모멘텀, 금리 하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지방은행,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지금부터 소형주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대변한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만 하면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러셀 2000에 들어가 있는 소형주들이 드디어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뒤지지 않는 성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쪽집게 톱니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ETF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IWM입니다. IWM은요, iShares Russell 2000 ETF의 약자고요. 그리고 이 ETF는 러셀 20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지금 홀드에 머물러 있잖아요. 5점 만점에 3.02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 이 부분을 직접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킹 알파로 들어왔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레이팅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레이팅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현재 퀀트 스코어가 3.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갔죠. 자, 그런데 3.12에 머무르는 이유를 우리가 옆에 ETF 그레이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모멘텀은 B- 나쁘지 않죠. 익스펜스는 A- 굉장히 좋습니다. 디비던드도 좋죠. A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퀴디티, 유동성도 뛰어납니다. 한 가지 빨간색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어서 점수를 잃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크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건데요.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러셀 2000 안에 들어가 있는 소형주들이요, 평균에서 벗어나는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Annualized Volatility가 있는데요. Volatility라는 것은 변동성이죠. 따라서 다른 ETF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극심하다. 따라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턴오버는 괜찮습니다. 턴오버라는 게 뭐냐면요,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18%라고 나와 있죠. 이 얘기는 만약에 100종목이 들어가 있으면요, 100종목 중에 1년에 18종목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ETF의 평균은 29%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턴오버 레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래킹 에러가 지금 D를 받고 있는데 보시면 14%, 3년 평균은 11%, 5년 평균은 11%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트래킹 에러는 뭐냐면요, ETF의 수익률은 원래 개별 종목을 합쳐놓은 거의 평균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차이가 한 11% 정도 난다, 이 부분에서 점수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보통의 ETF는 10% 이하거든요.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표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서머리로 돌아가서요, 어드밴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가 있죠. 자, 과연 지금 현재 모멘텀이 얼마나 좋은지 테크니컬즈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IWM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지금 서머리를 보시면 강력 매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두 가지 다 괜찮다는 거죠. 자, 특히 무빙 에버리지를 보시면요, 다 바이가 나오죠. 따라서 현재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지표도 나쁘지가 않죠. 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MADC 레벨만 셀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강력한 매수를 받고 있는 ETF가 바로 IWM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제목에는 엔비디아가 등장하는데요. 이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엔비디아 주니어가 출연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과연 어떤 종목이 추천되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열풍이 2024년까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델 컴퓨터 같은 기업도요,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I 붐을 타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니어 종목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될 것 같고요. 벌티보 홀딩즈 그리고 델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월가에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식이냐면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일부에서는요. 이제 마이크론이 차세대 AI 투자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잠깐 저의 개인적인 투자 상황을 보여드리면요. 제가 1월 1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매수했거든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했겠죠. 자, 마이크론은요. 굉장히 좋은 어닝 실적을 발표했는데 괴물 보고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어닝 결과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밑으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컴퓨터,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리고 플래시 스토리지 솔루션 생산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D램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낸드 이렇게 두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 소프트웨어의 빠른 채택으로 인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에 필수적인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이 수혜를 잇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배경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AI 수혜주가 될 만한 배경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주니어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최근 몇 주 동안 AI와 반도체 투자자들은 뚜렷한 분열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엔비디아 주식은 계속해서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다른 AI 관련 반도체들은요. 이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향후 수익을 낮게 전망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 혼자 잘 나가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어두운 그림자를 비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주호 트레이딩 데스크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는요. 지금 투자자들 모두가 다음 엔비디아, 차세대 엔비디아를 찾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2의 엔비디아는 없다. 이게 지금 우울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난 몇 주 동안 투자자들은요. GTC 행사와 블랙엘 신제품 공개로 인해서 다른 AI 반도체 주식에서 엔비디아 주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투자할 때는 엔비디아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됐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엊그제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 실적은요.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야만 했죠.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면요. 반도체 섹터에서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닝 실적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승에 대한 베타를 위해서 다른 곳을 찾는 모멘텀, 자금이 있을 것이다. 분석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이 안 좋았다면 많은 반도체 주식이 폭락을 했을 것이다. 왜냐면 주식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가는 폭등을 했고요. 높은 변동성과 사이클의 주기적 특성으로 잘 알려진 메모리 주식, 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현재 메모리 사이클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랠리를 경험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중이거든요. 굉장히 시기가 좋죠. 거기에 AI의 도움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얘기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모멘텀 패시브 전략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순환주잖아요. 경기를 타죠. 사이클이 있잖아요. 따라서 다른 주식에 비해서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도 추가적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헤지펀드까지도요. 엔비디아 이후 차선책으로 떠오른 AI 관련 반도체 롱 트레이드로서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 굵직굵직한 스마트 머니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요. 2025년에서 2026년 마이크론의 매출 총이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주가를 $100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15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110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6% 정도 달릴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 HBM 사이클의 초기 단계를 고려할 때 하루 10% 20% 급등 후 마이크론 주식 매수의 위험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10% 넘게 올라갔다고 해서 좀 너무 올라간 거 아니야? 이제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사이클, 메모리의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아직도 최소한 1년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1년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매출이 1년 동안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HBM 사이클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HBM은요 원래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요 HBM을 드디어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됐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새로운 수익원이 들어가게 됐다. 따라서 상승 효과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부터 생산량과 수율 증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BM을 성장 동력으로 12개월 동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가에서 지금 마이크론과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소제목이 등장하는데요. 이 얘기는 많은 투자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MU 주식은 최근에 미주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원래 105였는데요. 124달러로 올렸고요. 자, 웨드부시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는요. 목표 주가를 13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주가를 225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10이었잖아요. 따라서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한 광범위한 메모리 수요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마이크론의 주식의 가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아고스 리서치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원래 중립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MU의 투자자는요. 가격 변동성이 커다란 메모리 기술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주식은 이 사이클을 타잖아요. 근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도드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은요. 적어도 1년 정도는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1년 정도는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1년까지는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선행하잖아요. 따라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주가는 미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 여름이나 가을까지만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HBM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HBM은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메모리잖아요. 따라서 현재 인공지능은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죠.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22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동안 이렇게 미준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원기 충전해서 저는 월요일날 다시 힘찬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